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돌봄을 시작하게 됐고요. 방금 류민주 발제자님이 말씀하신 가족 돌봄 청년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7년간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상담, 정책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여성 및 중장년 돌봄에 대한 현황과 과제인데요.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어제 우연하게 뉴스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서 27년간 운영됐던 산부인과가 인력 부족으로 폐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2명의 의사가 24시간 365일 당직을 서다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임계점에 들어섰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8곳에서 6곳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돌봄과 분만 인프라가 더 취약해진 현실인데요. 저는 이 소식을 예전에는 어떡하냐 정도로 느꼈다면 요즘에는 정말 나도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체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4월에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12주차 임산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느 서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에 와서 한 14년 동안 자취를 하다가 작년에 결혼을 하고 강원도 춘천으로 이제 신혼살림을 꾸렸는데요. 춘천도 사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춘천도 시험관이 가능한 병원이 단 한 곳이고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딱 3곳이고요. 또 충격적이게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서울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열악한 의료와 돌봄 인프라로 인해서 사실은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고 인구가 집중되고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3번의 뇌졸중을 겪으면서 뇌병변 장애인이 되셨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조현병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17년간 돌봤던 영케어러이자 보호자로서 느꼈던 점은 믿고 맡길 만한 시설과 전문가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사람이 단일 질환을 넘어서서 다양한 질병들을 얻게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뇌졸중을 겪었으니까 삼키는 것도 힘든 삼킴장애, 언어장애, 편마비, 그리고 나중엔 치매도 오셨고 조현병이니까 정신과가 필요하죠. 그러면 병원을 갈 때 사실은 요양병원에 가더라도 사실상 종합병원급의 과가 필요합니다. 신경과, 재활과도 다양하죠. 내과, 치과, 정신과, 정말 다양한 과들이 필요한데 서울은 과는 있어요. 과는 있는데 땅값이 비싸고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요양병원의 규모가 좀 작고 좁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너무 좁은 곳에 제가 모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비수도권은 땅은 넓어서 요양병원의 규모는 큰데 과가 없어요. 춘천시에도 정신과가 있는 요양병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가 넓고 필수과가 있는 병원에 모시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멀리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아버지를 간병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돌봄자에게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어요. 시설에 돌보는 것이 좋냐, 집에서 돌보는 것이 좋냐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에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믿고 맡길 만한 시설과 전문가가 필요하고, 집에서 돌보고 싶다면 방문해주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또 직접 돌보기를 원한다면 충분한 현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경제활동과 생활방식에 맞춰서 돌봄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실 성인이 된 후에 갑자기 돌봄 주체가 되었을 때는 많은 정보의 부재와 혼란을 겪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단계부터 사실 돌봄 감수성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의 영역으로 체화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타인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또 동시에 나를 돌볼 수 있는 자기 돌봄 역량을 기르는 실천형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돌봄을 특정 성별이나 계층의
속하는 독박 노동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자 연대의 관계로 인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상에서 맺는 가장 따뜻한 관계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단순히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는 갓난아이의 배고픔을 달래고 기저귀를 가는 일이 어느 한 성인만의 의무가 아닌 듯이 늙고 병든 자의 존엄을 조력하는 돌봄 노동도 어느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기꺼이 돌봄을 주고받는 사회를 꿈꾸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보여주신 김율님 감사드립니다.